이제 함수 이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자, 어저께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했었고, 그리고 함수의 종류에 대한 두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함수 정의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요. 공집합이 아닌 유집합 xy에 대하여 집합 x의 모든 원소들이 집합 y의 원소들에 각각 한 개씩 대응될 때 이를 x에서 y로의 함수라 한다. 혹시 알아요? 올 거야. 신경 쓰지 말고 수업 예식 중에. 그래서 앞에 앉으려고. 자, 함수의 정의 다시 한번 떠올려. 공집합이 아닌 유집합 xy에 대하여 집합 x의 모든 원소들이 집합 y의 원소들에 각각 한 개씩 대응될 때 이를 x에서 y로의 함수라 하고, 집합 x를 정의어 y를 공여 대응된 y의 원소들의 모임 f 라지 x라고 쓰고 치역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지. 자, 거기서 이제 그래프까지 정의를 했었는데 함수 f의 그래프는 집합이었고요. x, fx 대응된 x 좌표와 x 값과 y 값의 순서상의 모임 x, fx의 모임이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어. 자, 함수 정의를 하고 나서 두 번째로 했던 게 함수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종류에 어저께 얘기했던 거는 누구였니?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지? 무슨 함수와 무슨 함수가 있다? 상수 함수가 있고 1대1 함수가 있다. 자, 상수 함수는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함수,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 한 개에 대응된 함수야. 상수 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원소 개수만큼 만들어지더라. 맞죠? 자, 1대1 함수는 정의가 뭐였어? 명제로 정의한다고 했어?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x1과 x2가 다르다면 대응된 원소인 fx1과 fx2가 다르다. 서로 다른 원소는 서로 다른 원소에 대응돼야 된다. 거기까지 하고 이제 명제 가지고 너네들한테 헷갈리지 않도록 6가지 방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 계속 보셔야 돼. 그래야지 덜 헷갈린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만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1대1 함수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그냥 1대1 함수가 있고요.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있어. 뒤에다가 함수라는 말은 따로 안 붙인다. 1대1 함수냐 1대1 대응 함수냐. 자, 1대1은 어제 얘기했던 명제를 만족하면 1대1이라고 얘기했었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서로 다른 원소는 대응값 fx1과 fx2 또 달라야 된다. 서로 다른 원소는 서로 다른 원소에 대응이 돼야 된다. 그럼 1대1 대응은 어떨 때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느냐? 얘는 조건이 이래. 1대1 함수 중에서라는 게 먼저야. 그럼 1대1 함수는 먼저 만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 조건이 오는데, 공역이 치역이랑 같을 때 그 함수는 특히 1대1 중에서도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한다. 됐어? 이 조건까지 만족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명제에다가 추가 조건이 만족하는 건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거죠. 이 조건은 뭐라고 쓰면 돼? 공역이 y라는 집합이고 치역은 f 라지 x가 되겠죠? 이거를 만족할 때 이게 만족한다는 게 확인이 되면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1대1 대응, 1대 추가 조건이 있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1대1 대응인 함수는 이제 뒤쪽에서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매우 중요한 논리가 있는 거라서 1대1 대응이냐 1대1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이 1대1 대응 중에서 또 다른 함수가 있는데 이 1대1이 총 3가지라고 보면 돼. 1대1이냐 1대1 대응이냐 또 다른 거냐. 이해됐어? 명칭이 붙은 게 3가지다. 1대1이냐 1대1 대응이냐. 마지막으로 이렇게 불러. 항등함수라는 표현을 써. 그럼 함수의 종류 구분은 총 4가지가 되겠죠? 상수함수냐 1대1 함수냐 1대1 함수 중에서도 1대1 대응이냐. 됐어? 그럼 1대1 함수 중에서도 항등함수냐. 그럼 항등함수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이 정의는 뭐냐면 왜 이 순서대로 가는지가 잡히는 거야. 자, 조건이 뭐야? 1대1 대응 중에서야. 그럼 1대1 안에 1대1 대응이 있고 1대1 대응 안에 항등함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항등함수는 일단 기호는 i라는 대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f라고 사용하지 않고 i라는 대문자를 사용하고요. 1대1 대응 중에서 어떤 걸 만족하는 거냐면 x가 모든 x지, 임의의 x, 모든 x에 대하여 fx, 지금은 뭐라고 써야 돼? ix라고 써야겠지? 맞아 안 맞아? 얘가 누가 됐나? x인 함수. 자, 무슨 말이야? 서로 같은 원소에 대응된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항등함수는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너네가 뭐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냐면 항등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건 1대1 함수 중에서도 1대1 대응이지. 1대1 대응 중에서 일단 뭐랑 뭐랑 같으냐. 정의역 이퀄 공역 이퀄 치역을 만족해야 돼.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해야 돼. 됐니?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집합이 우선이다. 일반적인 함수들은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보장이 없는데 항등함수의 조건은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1대1 대응이야. 그리고 항등함수는 i라고 얘기를 하고 정의역이 x면 공역도 x가 된다.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 i의 x는 모든 x 값이 나온다. 같은 값으로 대응된 함수, 같은 값으로 대응된 함수. 그렇게 이해해도 돼. 1대1 대응 중에서 같은 값으로 대응된 함수. 좀 조심할 게 있는데 항등함수라는 게 1대1 대응 중에서 같은 값으로 대응된 함수라고 읽으면 뭐가 빠졌게? 조건 중에 방금 앞에서 했던 내용이랑 비교해보면 파란색하고 비교해봐. 뭐 빠졌어? 모든 노노노노 정의역과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내용이 있어 없어? 없지. 이 문장 안에는 없잖아. 1대1 대응 중인데 같은 값으로 대응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말은 아니잖아. 같은 값으로 대응됐다 이거는 요거를 말하는 거고 맞니? 1대1 대응 중에서도 이거는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맞니 안 맞니?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정의역 이퀄 공역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항등이 되는 거야. 자, 만약에 f라는 함수를 x에서
x로 하면 항등함수를 정의할 수 있겠지. 여기에서 항등함수는 정의가 된다. 자, f라는 함수를 x에서 y로 만들 거야. 여기에서는 항등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같은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 예를 들면 이 문장만으로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x가 1과 2와 3을 원소로 갖고 있어. 항등함수 정의 내려봐. 어느 집합에서 어느 집합으로 대응되는 거야? x에서 x로 대응이 되는 거지. 근데 x에 지금 원소가 누가 있다고? 1과 2와 3이 있다고. x에 1과 2와 3이 있다고. 자, 그럼 함수 매칭 시켜보자.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한 개의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네. 맞아 안 맞아? 자, y라는 집합을 1, 2, 3,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보자. 그래서 내가 f라는 함수를 정의를 내릴 건데 x에서 y로의 함수로 정의를 내릴 거야. x에는 1, 2, 3이 있었고요. y는 1, 2, 3, 4가 있었습니다. 그 같은 값으로 대응된 함수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있지. 이해됐어? 근데 이거는 항등함수라고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같은 집합으로 대응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항등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경우는 항등이 아니다. 이거는 뭐다? 그냥 1대1 함수다 라고 얘기한다고. 이해됐어? 이게 항등함수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i라는 기호를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이거 가끔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 차이점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상수함수, 1대1 함수,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함수, 1대1 대응 중에서 항등함수. 그 4가지를 대응적 관점으로 구분하게 돼 있고, 이것 말고 이제 함수 식에 의한 구분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식의 형태에 따른 구분. 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다항함수, 그리고 분수함수, 무리함수, 2학년 가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또 여러 가지 함수의 형태, 식의 형태로 분류한 것을 말하는 거고,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특징을 가질 수가 있어. 대칭성을 가질 수가 있고 반복성을 가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뭐 규칙을 갖는 함수들이 있어. 그럴 때 또 다른 이름들이 붙어. 근데 얘네들은 지금 다 뭐야? 대응적 관점. 어떤 원소가 어떤 원소에 대응됐는지 원론적인 이해를 통해서 종류를 구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빨리 정리 하나. 그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비슷한 게 그냥 집합적으로 같은 거. 1, 2, 1, 같은 집합에서 같은 집합으로 대응이 돼야 된다. 집합이 다른 걸로 대응되는 게 아니라 같은 집합끼리의 대응 관계에서 항등함수가 정의된다는 거. 그래서 처음이 맞네. 같은 집합으로의 대응 관계. 자, 함수 개수에 대한 얘기. 어저께 했던 함수 개수에서 조금 확장시켜서 이제 함수를 총 4가지를 배웠으니까 그 4가지에 대한 함수 개수를 한번 약속을 해봅시다. 자, f가 x에서 y로의 대응이야. 근데 얘가 함수입니다. 정의역의 원소 개수는 m개, 공역의 원소 개수는 n개. 자, 첫 번째 상수 함수 f 개수는 뭐의 원소 개수와 똑같다? 공역의 원소 개수와 똑같다. 맞니? 그래서 얘는 몇 개다? n개다. 공역의 원소 개수만큼 만들어진다. 두 번째 1대1 함수 f 개수
얘는 뒷단원에서는 순열이라고 말한다고 했었고 기호로는 뭐 NPR이라는 기호를 쓰는데 이건 나중에 하고요. N 이하 연이은 몇 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개 M개의 곱이라고. 맞아 안 맞아? N부터 차례대로 곱해서 하나씩 빼줘서 곱하는데 N번 곱하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거였어? N 빼기 1 N 빼기 2 쭉 가서 N 빼기 M 더하기 1 됐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M개다. 자, 이번에는 1대1 대응을 얘기할 거야. 1대1 대응 F개수.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의 원소와 정역의 원소가 개수가 어때야 되겠니? 같아야 되겠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개수적으로 같아야 돼. M과 N이 같아야 된다는 거. 그럼 N 이하 연이은 N개 자연수의 곱이니까 N 이하 모든 자연수의 곱이 돼버려. N 이하 모든 자연수 곱이 된다. 자, 이거를 수학에서 뭐라고 말해? N 팩토리얼이라고 썼던 거 기억나? 그래서 이 팩토리얼 기호 N 이하 모든 자연수의 곱을 나타내는 거. 자, 네 번째. 얘가 항등이라면 항등 함수 F 개수가 될 수 있는지. X하고 Y가 같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지금? 없지. 그럼 항등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X하고 Y가 다르냐 같으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X하고 Y가 정의역과 공역이 다른지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돼. 다르면 항등함수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없다야. 집합적으로 같으면 항등함수는 몇 개 만들 수 있다? 한 개를 만들 수 있다. 됐어? 이러니 이 차이점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 이 함수개수 세는 문제는 너네가 고1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2나 고3 수능 문제에서도 계속 연결돼서 나와.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 함수 개수 세는 문제들, 대응적 관점에서 세는 문제들 되게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지금 잘 해둬야 그때 가서 고생을 좀 덜 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의 종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문제 보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볼까? 자, 예제 1번입니다. 128페이지. 아직 설명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거 하나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연결을 시킬게요. 집합 X에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는 원소가 있고 Y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5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예제 1번. X에는 원소가 3개가 놓여져 있고요. Y에는 5개의 원소가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자, X의 임의의 원소에 대하여 Y의 임의의 원소가 대응이 된다. 함수인 것을 골라봐라. 기억. 원소 관계 X가 2로 대응이 됐어. 뭐 이 표현이 뭐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원소와 원소 관계일 때는 원래 화살표 이렇게 쓰지 않고 이거는 뭐로 인식이 되니? 평행이동.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됐다라는 걸로 인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소와 원소 관계로 할 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아니 원소와 원소의 대응 관계로 하면은 그냥 화살표가 아니라 앞에 짝대기가 있는 화살표다. 그래야지 조금 구분이 돼서 그래. 땡이가 무슨 의미예요? 의미는 없는데? 그냥 화살표 생김새가 이렇게 생긴 것 뿐이야. 저렇게 문제에서 봐요. 여기도 안 쓰여있지.
이거 쓰면 내가 이상한 거지. 됐니? 이거 쓰면 내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안 썼다고 막 따지고 들지 마. 선생님 이거 기호 틀렸네 그러지 마. 알겠지? x가 2로 되면 됐다.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 자, 모든 x가 2로 되면 됐어. 어떻게 되니? 맞아 안 맞아? 그럼 상수함수지. 그래서 이거는 상수함수라는 명칭이 있는 거다. 그래서 함수인 게 맞죠? 자, 니은 x라는 원소는 2x 더하기 1로 대응이 돼야 된대. 자, 마이너스 1은 어디로 대응이 돼야 돼? 마이너스 1. 0은 1은 자, 근데 이게 없잖아. 결과적으로 1은 대응된 거야, 안 된 거야? 1은 대응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지. 그럼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공역의 원소들에 각각 한 개씩 대응돼야 되는데 1이 대응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다. 맞지? 그럼 디귿 리을 해결해 볼 수 있겠지?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이니까 특별한 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개념 하나를 좀 추가를 해보자. 함수의 종류까지 하고 함수의 정의를 하고 종류를 했으면 뭐를 구분하게 되어 있냐면 함수의 상등이라는 걸 구분하게 되어 있어. 상등이라는 뜻이 뭔데? 서로 같다. 서로 성자 같을 등자야. 상등이라는 뜻은 서로 같다. 그냥 등호, 항등식 개념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이거를 요새는 이렇게 표현을 해.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현재 교과에서는 쓰는 표현 중에 하나야. 뭐 한자어를 자꾸 안 쓴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 특별한 것도 아니라. 자, 두 함수 F와 G가 있어. 그럼 F의 정의역과 공역이 설정 안 돼 있고 G도 정의역과 공역이 설정이 안 돼 있지. 여기에 대하여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같다. 의 정의. 함수가 같기 위한 조건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두 함수가 같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의가 뭐냐 이거지. 두 가지 만족해야 돼. 첫 번째, 정의역이 같아야 됩니다. 공역은 신경 안 써. 정의역이 같아야 돼. 공역은 신경 안 써. 두 번째, 모든 x에 대하여 이 정의역은 x라고 얘기를 하잖아. 정의역에 속한 모든 x에 대하여 fx는 뭐니? f가 대응된 원소 맞니? gx도 g에 의해서 대응된 원소 맞니? 그럼 얘는 f의 공역의 원소고 얘는 g의 공역의 원소 맞아 안 맞아? 얘네 둘이 어때야 되는 거야? 같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할 때 두 함수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 공역은 어때도 된다고? 달라도 된다.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대응된 함수값이 같아야 돼. 공역은 신경 안 써. 공역은 신경 안 써.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대응된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치역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치역도 같아야 되지. 근데 치역이 같다는 건 이것들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너네들이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정의역이 같고 치역이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대응된 순서가 달라질 수는 있어. 맞아 안 맞아? 집합끼리 같아지면은 대응된 관계가 달라질 수는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함수가 같다, 정의역이 같고 대응값이 같다. 정의역이 같고 대응값이 같다. 됐어? 치역이 같다라고 오해하면 안 돼. 정의역이 같고 치역이 같다가 아니라 정의역이 같고 대응값이 같다. 됐어? 대응된 순서상이 같다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말 자체가 너네들은 그래프가 같다라는 말로 이해해야 돼. x, fx와 x,
gx의 순서쌍이 같은 거야. 그럼 따라서 얘의 모임은 f의 그래프 맞아 안 맞아? 얘의 모임은 g의 그래프 맞니? 그래프가 같은 거야. 치역이 같다라는 개념하고는 달라. 그럼 순서쌍이 같은 거니까 x 값에 대하여 대응값, x 값에 대하여 대응값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냐? 그래서 치역이 같다가 아니라 뭐가 같다고 이해해야 돼? 그래프가 같다. 이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 두 함수가 같다? 정의역이 같고 대응된 함수 값이 같다. 그건 일반적인 표현.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은 뭐라고? 정의역이 같고 그래프가 같다. 이해되니? 식이 같다라고 오해하면 안 돼. 됐어? 식이 같다가 함수가 같다가 아니라 대응적 관점은 정의역이 같고 그래프가 같다. 그래프가 같아야 돼. 자, f라는 함수가 x에서 절대값 x로 대응이 됩니다. g라는 함수는 x가 x 세제곱으로 대응이 된다. 자, 두 함수가 같기 위한 정의역이 누굴까? x 집합에 뭔가 원소를 넣을 거야. 맞아 안 맞아? 얘가 정의역이 될 건데 일단 f의 정의역, g의 정의역이 될 건데 뭐가 같아야 된다고? 대응 값이 같아야 된다고. x가 대응된 얘가 fx 맞아 안 맞아? 얘가 gx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네들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럼 절대값 x하고 x 세제곱이 같아야 돼. 절대값 x와 x 세제곱이 같아야 돼. 양수 중에서 누구예요? 양수 중에서 진짜야. x랑 x 세제곱이 같은데 어떻게 전체가 나와? 1밖에 없어. 1밖에 안 나오지. 0은 그냥 같은 거지. 음수 중에서 안 되잖아요. 안 나오지. 양수. 왜?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가 되니까 양수와 음수가 같다는 표현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결국 뭐밖에 없어? 0과 1밖에 없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집합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원소는 뭐와 뭐 중에 넣는 거야? 0과 1 중에 넣는 거지. 그럼 집합 x가 될 수 있는 건 0과 1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 몇 개니? 4개지. 근데 뭔 제외해야 돼? 공집합은 제외해야지. 왜? 함수의 정의는 뭐였으니까?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 y에 대하여가 출발이었으니까. 맞아. 그래서 몇 개 만들 수 있다? 3개의 집합을 만들 수 있다. 별거 아니지? 이해됐어? 두 함수가 같다라는 상등이란 정의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해라. 그러면 그 집합을 3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함수를 3개 넣을 수 있다는 아니지. 다르게 해야 돼요. 두 함수가 같게 만들 수 있는 정의역을 몇 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지. 함수는 어차피 한 개씩밖에 정의가 안 돼. 정의역이 약속이 되면 대응값이 약속이 돼 있으니까 함수식이 정의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함수는 한 개씩밖에 안 만들어져. 정의역 하나당 함수 한 개씩. 일기해 보시고요. 근데 뭐냐 그 공역을 신경 안 써. 공역을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 공역을 왜 신경 써? 왜냐면 정의역 1, 2, 3이고 공역이 1, 2, 3, 4, 그 다음에 1, 2, 3, 5, 1, 2, 3, 5라고 하면 저거 식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 뭐냐 함수 값이 같다고 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역이 1, 그러니까 정의역 1, 2, 3 고정하고 공역을 1, 2, 3, 5랑 1, 2, 3, 4로 하면 저 식이 성립이 되잖아요. 저 식이 어떻게 생길까요? 어떤지
넌 지금 함수식을 정의 내리지 않았는데 뭐가 뭐로 대응됐다라는 얘기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생긴 거야? 너가 정의역과 공역만 지정을 한 거지 함수가 어떻게 대응되는지는 얘기는 안 해놨잖아. 대응 값이 같아야 된다니까. 그래프가 같다, 대응 값이 같아야 된다고. 그냥 값이. 단순하게 정의역 공역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뭐야? 어떤 함수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 함수들 중에서 같은 함수를 찾아라. 정의역이 같고 대응 값이 같은 함수들. 그걸 보고 두 함수가 같다라고 얘기한다. x가 있고 y가 있고 x가 있고 z가 있고 1, 2, 1, 2, 3, 1, 2, 3, 4, 5 어떻게 해야 돼? 정의역이 같고 대응값이 같지. 그럼 두 함수는 같다라고 얘기한다. 같은 함수라고 얘기한다. 이해됐어? 정의역이 똑같고 1이 3으로 대응되고 2가 3으로 대응됐으니까 똑같은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수가 나온다. 됐니? 정의역이 같고 대응된 함수값이 같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한다. 그래프를 그리면 어쨌든 저 1, 2, 공역이 1, 2는 어차피 그냥 나오지 않으니까. 대응된 순서쌍의 모임이 뭐라고 그랬어? 1,3하고 2,3 맞니? 네. 이것도 1,3하고 2,3 맞니? 아, 얘네들을 모아놓으면 뭐가 된다고? 그래프가 된다고 그랬지. 네. 그럼 얘하고 얘가 같은 거 맞아 안 맞아? 그 같은 그래프를 갖는 거예요. 같은 그래프를 가질 때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한다고. 됐어? 같은 그래프를 가질 때 같은 함수다. 그래프가 같으면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예제 2번으로 갑니다. 집합 x가 있고요. a하고 b를 원소로 갖습니다. 집합 x가 a하고 b인데 얘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대. fx하고 gx. 자, fx는 뭐로 대응된다고 돼 있어? x제곱 빼기 x 빼기 1로 대응이 된다. 자, 이 표현을 아까 뭐라고 해도 되는 거야? f라는 함수는 x가 x제곱 빼기 x 빼기 1로 대응된다. 맞니? 이거를 정식 표현은 원래 짝대기 그어야 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 됐냐? 마찬가지 gx는 뭐로 대응되는데 2x 빼기 3으로 대응이 된대. 그랬을 때 f equal g일 때 무슨 말이야? 정의역이 같고 대응된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맞니? 맞니 안 맞니? 그럼 f의 그래프가 봐. 그래프 f 순서쌍으로 표현해보자. a는 fa로 대응이 되지. 별거 아닌데 너네한테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이 표현 쓰는 거야. 지금 아니면 이런 표현 들을 기회가 없어서. b는 fb로 대응이 되는 거지? 됐냐? 자, 그래프 g의 그래프 한번 보자. a는 ga로 대응이 되는 거고 b는 gb로 대응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두 함수가 같다, 그래프가 같다.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 같아야 되고 얘네 둘이 같아야 되는 거지. 따라서 뭐끼리 같아야 되는 거야? FA와 GA가 같아야 되고요. FB와 GB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결국은 뭘 찾겠다는 얘기야. FX equal GX인 X값 구하겠다. 맞니? 이해돼 안 돼?
이 표현 자체가 결국은 fx equal gx인 x 값이 뭐하고 뭐다? a하고 b다. 그 표현 맞아 안 맞아? 그럼 fx equal gx 몇 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 맞냐? 그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a하고 b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정리해봐.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0 맞니? 그럼 두 근이 1하고 2 맞아? 그럼 a가 1이면 b가 2고 a가 2면 b가 1이겠네. 자 문제가 뭐 물어봤어? b-a 구해라. b가 a보다 크다. 그럼 a가 1이고 b가 2가 되니까 b-a는 1 되겠다. 됐습니까? 두 함수가 같다? 그래프가 같다라는 말로 이해해야 돼. 근데 그래프를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너네가 한번 나중에 학교 가서 물어봐. 야 그래프가 뭐야? 제대로 대답하는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봐. 야 함수 그래프가 뭐야? 라고 그냥 한번 물어보라고. 너네들이 알고 있는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 야 그래프가 뭐야? 집합이야 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있으면 데리고 와. 나 뽀뽀해줄게. 그 친구 같아요. 그럼 무조건 먹어요. 아 무조건 데리고 와야 돼. 그래프가 집합이다 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있으면 잘 배우. 발견하기 힘들걸? 근데 좌표들을 모인 거죠. 이게 집합이 모임. 아, 한번 물어봐 학교 가서. 야 그래프가 뭐야? 집합이야 라고 얘기하는 애가 있는지. x, y, x, fx의 순서상의 모임이야 라고 대답하는 애가 있는지. 제가 형 되게 너네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된다고. 그래프가 뭐야? 집합. 무슨 집합? 대응된 순서상의 모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야 그래프가 뭐야? 그림. 맞잖아. 1차 함수 그래프 직선 그치? 2차 함수 그래프 포물선 그림이야 그림. 그치? 아무튼 그렇다. 자 예제 3번 봐봐. 다음 중 1대1 대응 1대1 대응 이거 가지고 예전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왜 이거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친구도 있어. 논란이 있어. 자 끊어 읽어봐. 1대1. 1대1로 돼요. 끊어 읽어봐. 1대1 돼요. 어디서 끊는 게 맞냐? 1대1 띄고 1대1 돼요. 여기가 맞는지 나 앞에 끊는 거 1대1 여기가 맞는지 1대1 대응은 뭐예요? 여기가 맞는지 1대1 대응. 여기가 맞는지. 자 사지선답니다. 1, 2, 3, 4 3번. 좀 한번 이거. 근데 이거 틀리면 누가 뒤지게 쳐서. 1대1 대응 네,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대응 2대1 대응. 1대1 대응 1. 저 3번. 1대1 대응. 당연히 1, 2, 3 아니에요? 1, 2, 3. 근데 뭔가 게임하는 것 같은데? 3번 되지 1, 2, 3. 않나요? 나 뭔가 3번 같은데. 아 이거 틀리면 이거 수능 죽었어. 수능 없어. 4번은 1대1 대응이야. 이건 어떻게 읽어? 어디서 끊어? 1대1 띄고. 아 여기서 끊는 거 인식돼? 네.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대응에서 함수가 바뀌었잖아. 1대1이란 말과 함수라는 말이 결합된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서 끊는 게 맞지 않아? 네. 근데 이걸 뭐 저기 또 어떻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끊어서 읽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 1대1대요. 쌤 근데 저렇게 해도 어차피 문제 푸는 데는 똑같지 않아요? 아 그냥 문제 푸는 거야 똑같은데. 약간 좀. 그래서 9번이니까. 그지? 1대1, 1대1대요. 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형도 나랑 싸운 적이 있어 누군가가. 싸웠어요. 이게 뭐지? 근데 국어 배웠으면은 대라 저게 좀 더. 그냥 수업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데 저거. 저기 저기 와서 한번 끊고서 1 하고 또 한번 끊고 그게 말했는데. 끊고. 여기서 2대짜리 다른 거지? 네. 맞아? 다음에. 그럼 여기서 끊고 3번 끊어야겠네. 1대1 대응. 야 그러지 말잖아. 거기까지 가지 말잖아.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갑자기 생각났어. 그런 걸로 싸우면 몇 시간 싸우세요? 싸울 대상이 아니잖아 이런 거.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게 이제 왜 그런가 우선이야. 그래,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한 거야. 자 1번 봐. 직선이지. 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상수함수라고 불렀던 거 맞아 안 맞아? y는 k꼴 맞아 안 맞아? 그럼 상수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공역의 원소 한 개에 대응된다. 그래서 치역의 원소가 몇 개다? 한 개다. 맞니? 그래서 상수함수인 거고. 자 2번은 직선은 직선인데 어떤 직선이야? 주원아 어디 보니 너는? 어디 보는 거야? 132페이지 예제 2번 이 녀석아. 예제 3번. 응?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지. 딴 데 피고 있어. 자 예제 2번 보시면 x값이 서로 다르면 대응된 y값 서로 다른 거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서로 다른 원소는 서로 다른 원소에 대응된다. 그럼 1대1 함수인 건 맞는 거야. 됐니? 예. 근데 1대1 대응까지 되려면 공역 이퀄 치역이어야 되지. 근데 문제 조건에 보면 공역하고 정의역과 공역이 지정됐어 안 됐어? 지정이 안 돼 있는 경우는 대입할 수 있는 모든 값이 정의역으로 본다. 대입할 수 있는 모든 값을 정의역으로 본다. 알겠지? 그럼 나올 수 있는 모든 값을 공역으로 본다. 이해되니? 그래서 지정이 없을 때는 모든 실수에서 모든 실수로 대응되는 경우를 말해. 됐어? 2번 같은 경우는 공역이 모든 실수고 대응된 함수값의 모임도 모든 실수 맞니? 그럼 공역하고 치역이 같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1대1 중에서도 1대1 대응이 된다. 자 3번은 함수가 아니지. 왜? 정역의 원소 1개가 공역의 원소 2개에 대응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정역 원소 x값 하나가 y값 2개에 대응될 수 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다. 자 4번은 뭐 3차 함수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근데 이거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르지 그렇게 따지고 들면 끝이 없죠. 직관적으로 가는 거야.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직관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우주 천문학에서 물음표가 우주에 보이더래. 네? 진짜요? 말은 처음 본 이거 약간 진짜예요? 그럼 내가 거짓말을 왜 해? 누구 뭐야? 내가 너한테 왜 거짓말을 해? 우주에 물음표가 있어. 진짜 잘못 난 거 아니에요? 보통 은하가 뭐 여러 가지로 하지만 보통 나선형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물음표가 있더라고. 그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돼 있다는데. 그냥 있다는. 아니 나한테 묻지 말고. 이때는데 어떡해? 아산 다 빠져. 저 그냥 사진 잘못 찍은 거 그럼 허블한테 물어봐. 같죠. 몰라 저거 누가 어떻게 누구라는 거예요? 전파 망명한테 물어봐. 우주에 물음표가 있다. 우주의 물음표 하고 검색해봐 나올 거야 나중에. 은하 같은 우주의 물음표. 그래서 뭔가 찾아서 쓰는 거 되게 안 돼. 이거 뭐 시국 특이하죠? 사진 찍은 거 아 근데 나 어쩌다 생긴 거였어. 어디야? 나한테 묻지 말라고. 기사를 보였으니까. 너네들은 나를 설마 이걸로 보는 거야? 응? 지 응? 지옥 응? 이걸로 보는 거야 나를? 아니잖아.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수학이랑 과학이랑. 내가 이것까지는 인정. 아무튼 과학도니까 어떻게 이것까지 인정하는데. 수학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지 이제. 아저씨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5번은 1대1 대응 아니죠. 그래서 3번 답은 2번하고 4번이 될 거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했을 때 너네가 함수의 정의와 종류까지가 약속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됐어 안 됐어? 그럼 함수의 정의가 되고 종류가 구분이 되고 두 함수가 같다라는 게 약속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하게 돼 있느냐?
함수끼리 계산하는 방법. 연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 함수의 연산. 자, 너네가 알고 있는 이 연산, 계산 기호에 의하면 무슨 계산이 원칙이야? 사칙 연산이 먼저지. 그 함수의 연산에는 기본적으로 무슨 연산이 있느냐? 사칙에 의한 연산이 있어. 근데 기본이 아니라 그 외의 연산도 존재한다는 거지. 함수만 독특하게 적용하는 연산법 해가지고 합성이라는 연산이 있고요. 역이라는 연산까지 추가가 되는 거다. 근데 교과 과정에서 사칙 연산에 대한 함수의 연산은 약속을 안 내려. 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약속을 안 내려. 근데 진짜 당연히 알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당연히 모르고 있더라고. 자, fx가 x제곱입니다. 자, 무슨 말이야? x가 x제곱으로 대응된 함수가 f인 거지. gx는 x 더하기 1이야. x가 x 더하기 1로 대응된 함수가 g인 거야. 자, f 더하기 g 라는 함수는 뭐에서 뭐로 대응이 될까? x가 뭐로 대응이 될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대응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써? f 더하기 g라는 함수는 x라는 원소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대응될 거다. 아니, 그래서 얘는 뭐라고 나타내기도 하자? fx 더하기 gx로 대응된 거랑 똑같지. 이 자체가 그거니까. 이해돼 안 돼? 그래서 f 더하기 g의 x는 함수의 연산인 거야. 이거는 뭐야? 대응값의 연산인 거지. 대응값의 연산, 이거는 함수의 연산. 이해됐어? 이 표현을 써도 상관없는 거지. 그럼 뭐도 있겠냐? 뺄셈, 곱셈, 나눗셈. 맞아, 맞아. 자, 이걸 다시 보자. 정의역을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으로 볼 거야. 자, f의 그래프 불러. f 그래프 대응된 순서상이 뭐예요? 1, 4 순서상 1, 1, 2, 4, 3, 9. 이게 그래프라고. g의 그래프 불러. 1, 2, 2, 3, 3, 4. 순서상 그래프 아니야? 아까 주법이 그랬죠. 그래프는 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렇긴 한데 뭐 그렇긴 한데 어딨어? 실수 전체에서 봐도 그러니까 그 범위가 정해진 그렇게. 정의역을 x로 지정해놨잖아. 얘가 정의역이라니까요. 정의역. 됐나요? 자, g, f 더하기 g 1,3 1,3 얘랑 더하면 되니까 2,7 3,14 맞아? 자, f하고 g를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함수로 보자. f 그래프 하나씩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지. 맞아, 맞아. f 그래프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맞니? 1,1잖아. 됐어. 자, g 그래프 얘네 뚫진 않아. 맞니? 이게 g야. 자, 더 해봐. f 더하기 g f 더하기 g 너네들은 식으로 그려가지고 식을 더해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쓰고서 여기에서 얘의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야. 꼭지 좀 잡고 어쩌고저쩌고. 맞아 안 맞아? 이 자체로 그래프 더할 순 없어?
1일 때 더해봐. 뭐랑 뭐가 더해져? 0이랑 1이랑 함수값이 더해지지. 그럼 여기 되는 거 맞냐? 0일 때 더해봐. 0이랑 1이 더해지지. 그럼 여기 되는 거 맞냐? 1일 때 더해봐. 1과 2가 더해지지. 그럼 여기로 올라가는 거 맞냐? 어떻게 더하는지 알겠어? 함수값 더하기 함수값. 함수값 더하기 함수값. 개형은 못 풀지 않아? 함수값 더하기 함수값. 함수값 더하기 함수값. 이 높이에서 얼마만큼 올릴 거야? 이만큼 올릴 거지. 이만큼 올릴 거지. 이 높이에서 이만큼 올릴 거지. 이만큼 올릴 거지. 이 높이에서 이만큼 올릴 거지. 이만큼 올릴 거지. 이 높이에서 이만큼 올릴 거지. 이만큼 올릴 거지. 점점 0이 되게 올릴 거지. 점점 0이 되게 올릴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됐어? 반대쪽으로 여기에서 이만큼을 빼줄 거지. 여기에서 이만큼을 빼줄 거지. 여기에서 이만큼을 빼줄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됐냐? 이해돼? 여기는 이만큼이 2배가 되지.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점점 조금만 올릴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해돼? 더 할 수 있겠어? 근데 이게 막 3차가 2차 0 더하면 짜이는 거 아니야? 짜증나고. 근데 그게 이게 먼저 되니까? 그래서 쓸 수가 없죠. 이게 먼저 되니까? 식으로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함수의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함수값의 연산이라서 그래프 가지고 어떻게 연산할지에 대한 얘기야. 자, y는 x분의 n, x가 양수일 때 반비례 그래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y는 x, 직선 맞아 안 맞아? 더할 거야. 그래프 그려 못 그려? 그릴 수 있죠. 원래 고일 과정으로 못 그린다가 맞지? 아니 좌표 찾아가지고 다 방금처럼 그리면 된다니까? 방금처럼 그리면 된다고. y는 x분의 1 반비례 그래프. y는 x 됐냐? 여기가 누굴까? 1,1. 그럼 x가 1일 때 더하면 얼마 나와? 2. 자, 절대부등식 x가 양수일 때 역수의 합은 산술기하에 의해서 최소값 2를 갖는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이 밑으로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오지. 얘가 최소값이야. 해? 자, 더할 거야. 여기에서 이만큼 올릴 거야. 여기에서 이만큼 올릴 거야. 됐어? 여기에서 이만큼 올릴 거야. 점점 올라가는 값이 0에 가까워지지. 그럼 조금씩만 올라가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에서 요 y는 x분의 1을 타고 달린다. 됐냐? 이해돼? 자, 여기에서 요만큼 올릴 거지. 근데 얘보다 낮게 나오면 안 돼. 얘가 최소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만큼 올릴 거야. 여기에서 얘만큼 올릴 거야. 자, 무슨 말이야? 점점 올라가는 값이 0이 되지. 그럼 어디를 타고 달린다? y는 x를 타고 달린다. 됐냐 안 됐냐? 이해됐어? 그래서 y축에 다가가고 y는 x에 다가가니까 이 y는 x가 점차 다가가는 선 해서 접는 선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안 배웠다고 못 그리는 게 아니야. 함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냥 사칙연산에 의해서 함수값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야. 이 그래프는 다 직관이야 얘들아. 너네가 그래프는 아까 뭐라고 했어 내가? 대응된 순서쌍의 모임이 집합이라고 그랬잖아.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 이유는 뭐야? 순서상으로 다 표현하기 힘드니까 그런 거지. 너네가 컴퓨터에다가 입력해서 그리지 않는 이상은 그냥 직관적으로 그리는 거잖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는 것 뿐인 거야. 이해됐어? 그렇다고 엉뚱하게 그리진 않겠다는 거지. 그래도 비슷하게 특징 잡아서 그리겠다. 이해되니? 그 포인트를 맞춰줘야 돼. 그래서 그래프의 연산을 통해서도 그래프를 추적이, 모르는 그래프도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기서 이거 어떻게 그려요? 야, 그냥 더하면 되잖아. 어떻게 더해요? 그걸 모르더라. 더하기가 된다는 얘기는 빼기도 되고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돼. 맞아 안 맞아? 식을 모르더라도 그래프가 주어지면 그래프끼리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직관적으로 가능해야 돼. 이해됐어? 그게 먼저야. 그 이후에가 뭐 합성함수라든지 역함수라든지 그런 계산을 해보겠다라는 걸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지. 사칙연산도 못하는데 뭐 합성함수 해서 뭐 할 건데.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뭐라고? 아,